안녕하십니까?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25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이 궁금해하실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에 대한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 25번째 이야기는 그 첫 번째 편으로서 1.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세법에서 문제를 삼는지 2. 자녀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대략 이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할 예정이에요. 먼저 제가 상담하는 고객들을 보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에 대한 질문 내용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누가 그러는데 딸에게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는데 맞나요? 두 번째, 이번에 아들이 결혼하는데 집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요즘 워낙 말이 많으니까 빌려준 것처럼 할 수 있나요? 세 번째, 아들이 이번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빌려줄 수 있는가요? 넷째, 딸이 이번에 부동산을 8억짜리 취득하려는데 3억은 딸 본인이 모아둔 돈, 다른 3억은 직접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 나머지 2억이 부족한데 아빠가 빌려줘도 되는지. 우선 부모와 자녀 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세금 문제를 일상생활과 혼합하여 생각하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는 세법이 막아설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상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방해할 수 없는 것이죠. 즉, 개인 간에,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이라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에 잘 모르지만 금전 대차 계약만 놓고 봤을 때 어떤 형식을 요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앞선 질문처럼 마치 세법 때문에 자녀에게 돈도 못 빌려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엄마가 아들에게 3억 원을 줄 때 그 사유가 증여든 차용이든 3억 원이 넘어가는 거래를 세법이 막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3억 원이 넘어갔다면 그 넘어간 사유를 세법이 문제 삼는 것이죠. 말장난 같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이해하시겠나요? 엄마가 아들에게 3억 원을 증여로 준 것이라면 현금 3억 원을 증여받았으니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차용, 즉 금전 대차 관계로 넘긴 것이라면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땐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전을 엄마로부터 빌리는 행위에서 세법은 아들이 시중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시각으로 이 거래를 바라봅니다. 달리 설명하면 아들이 시중은행이 아닌 엄마한테 3억 원을 빌리면서 얻게 되는 이익이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것이죠. 증여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아들이 시중은행에서 3억 원을 빌리면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일정한 담보까지 제공해서 은행에 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법은 엄마한테 돈 빌리려면 마치 은행에서 빌린 것과 비슷하게 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들은 엄마에게 3억 원을 빌린 대가로 일정한 이자를 줘야 합니다. 이제 얼마의 이자를 받으면서 우리 애들에게 자금을 빌려줘야 하는지 적정한 이자가 궁금해집니다. 무이자로 대여할 수 없는 것은 알겠고 적당한 시중이자율을 적용해야 할 것 같은데 은행마다 또 다 다르니까 너무 낮은 이율로 자녀에게 빌려주면 이 역시 문제될 것이니까요. 여기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문득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디서 들어보니까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 문제 없다던데? 우선 정답은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률적인 이야기 조금 하자면 세법에서 적정 이자율은 4.6%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준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기준금액 1,000만원 판단은 4.6%와 자녀와 약정한 이자율의 차이에 빌려준 원금을 곱한 금액이 1,0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넘지 않으면 증여세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아들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서 아들로부터 매년 4% 이자를 받는 것으로 약정했다면 4.6%와 4%의 차이인 0.6%에 원금 3억 원을 곱한 값이 180만 원이 되니까 기준금액 1천만 원보다 훨씬 미달하니 증여세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세법이 보기에 아들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서 원래는 4.6%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4% 정도 받았네? 이건 뭐 아들이 엄마한테 돈 빌렸다고 해도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을게 하는 거예요. 2억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 문제가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4.6%에서 약정한 이자율이 없으니 4.6%에 그대로 원금 2억 원을 곱하면 92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역시 기준금액 1천만 원에 미달하니까 증여세 문제가 없죠. 자녀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줘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렸다고 해서 특별히 이익을 얻는 것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2억 원을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줘도 자녀가 부모로부터 빌린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편취한 이익이 없으니까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를 안 하겠다는 뜻이지, 이 원금 2억 원을 자녀가 향후에 부모에게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자녀에게 별달리 이자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빌려준 것처럼 계약서도 써서 2억 원 보내주고 몇 년 후에 돌려받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딸이 사회초년생으로 서울 원룸에 들어가는데 보증금 2억 원을 대신 내주고 싶다. 2억 원까지는 딸한테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이자는 안 받을 것이고 한 3, 4년 뒤에 딸이 결혼할 때 아파트를 사서 들어갈 텐데 보증금 2억 원을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써도 되는지 묻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것은 빌려준 게 아닙니다. 딸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부모에게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흘러들어가니까 빌려준 게 아니라 2억 원을 준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자녀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무이자로 대여하면 무이자에 따라 자녀가 얻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어쨌든 자녀 입장에서는 빌린 것이므로 반드시 상환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취득자금 조사할 때 아주 깊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딸 아들에게 2억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면서 나중에 문제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린 자녀들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첫 번째, 부모와 자녀 간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두 번째, 계약서에는 무이자 대여임을 명시하더라도 구체적인 원금 상환 계획, 예를 들면 자녀의 전세보증금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재하면서 세 번째, 이를 바탕으로 공증까지 받아놓으면 좋습니다. 더불어서 네 번째, 자녀의 원금 상환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임대보증금이라면 반환이 예상 가능하지만 단순히 대여해주는 것이라면 원금 상환 계획에 따라 자녀가 부모로부터 빌린 2억 원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봐야 되는 것이죠. 중학생 아들에게 2억 원을 빌려줬다는 것은 앞선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주 약간 덧붙이자면 나중에 자녀의 취득자금 조사 등이 염려된다면 무이자보다는 매월 소액의 이자라도 자녀로부터 받는 것이 국세청으로부터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다 라고 입증하기 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구실 이야기에서 다시 언급해 드릴게요.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세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만큼 국세청에서도 정말 관심 갖고 보는 부분이며 그렇기에 설명드릴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26번째 이야기에서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를 세법이 막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는 경우보다 이익을 얻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즉, 현금의 증여 문제가 아니라 금전의 무상 또는 저리의 대출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보는 것이죠. 두 번째, 자녀에게는 2억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줘도 세법이 이를 두고 이익이 발생한 대차관계로 보지 않으니 증여세 문제는 없다. 다만 2억 원은 빌려준 것이므로 반드시 구체적인 상환 계획에 따라 꼭 돌려받아야 한다. 26번째 구실 이야기 주제를 예고해드리자면 1. 3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했을 때와 1.5% 이자로 대여했을 때 세금 문제, 4억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와 2.5% 정도의 이자를 받을 때 세금 문제, 비교 등 구체적인 숫자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 2.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증여 문제만을 언급한 블로그나 세무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일반적인 고객분들 10명이면 10명이 다 모르던 다른 세금 문제 언급. 3. 국세청이 자세히 보는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도 길어지고 주제가 좀 무거운 만큼 재미는 없을 텐데 자녀의 금전 소비 대차 문제는 제가 상담예가 있는 만큼 깊은 내용으로 작성하고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간단하게 답변 드릴게요.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25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